안녕하세요. 여성 탈모, 이거 정말 혼자 끙끙 앓기 쉬운 문제죠. 원인도 너무 다양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오늘 여성 탈모의 모든 것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원인부터 치료, 관리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맞아요. 남성 탈모는 약 먹고 바르면 되겠구나 하는 어느 정도 정해진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성 탈모는 그게 아니죠. 원인부터가 훨씬 복잡하니까요.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이 얘기를 꼭 먼저 하고 싶어요. 탈모 때문에 속상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그냥 머리카락, 그 이상이니까요. 이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것, 이게 바로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해결책을 찾으러 가볼까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적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탈모가 대체 어떤 종류인지 그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남성형은 M자 이마나 정수리가 휑하게 비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여성형 탈모는 좀 다릅니다. 헤어라인은 그대로인데 머리 위쪽, 특히 가르마 주변이 전체적으로 숱이 줄면서 휑해지는 거죠. 이 모습이 꼭 크리스마스 트리 같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여성 탈모의 아주 대표적인 유형, 첫 번째는 휴지기 탈모예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서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 이게 바로 휴지기 탈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무섭지만 희소식은요,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거. 원인만 사라지면 6개월 안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유형일 텐데요. 바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여성형 탈모입니다. 이건 유전적인 요인과 호르몬 변화가 같이 작용하면서 모르게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숱이 줄어드는 게 특징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남성 탈모는 DHT라는 호르몬이 거의 주범으로 지목되지만 여성 탈모는 원인이 정말 복합적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마치 꼬인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유전, 호르몬, 스트레스, 영양, 심지어 헤어스타일 습관까지. 이 중에 딱 하나만 원인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두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서 우리 모발의 건강한 성장 사이클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머리카락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바로 다음날 우수수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창 자라던 모발들이 성장을 멈추고 휴지기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일종의 파업 선언이죠. 그리고 그 머리카락들이 실제로 빠지기까지는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탈모와 싸울 수 있는 꽤 효과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피부과에 가면 이런 순서로 치료를 진행하게 돼요. 가장 기본이고 효과가 입증된 바르는 약으로 시작하고 여기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먹는 약을 더하고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할 땐 병원 시술을 추가하는 거죠. 여성 탈모 치료의 시작과 끝,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바로 미녹시딜입니다. 모낭에 직접 가서 얘들아 일 좀 해! 하고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 나온 성분 중에 여성형 탈모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그야말로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녹시딜을 쓰려고 보면 꼭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성용은 3%고 남성용은 5%네? 뭘 써야 하지? 이거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괜찮은 선택입니다. 원래는 3% 제품을 하루 2번 바르는 게 표준 방법이에요. 고농도를 썼을 때 혹시 모를 다모증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하지만 매일 2번 바르는 게 번거롭다면 5% 제품을 하루 1번만 바르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이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녹시딜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아서 놀라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른바 쉐딩 현상인데요.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치료를 중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건 새롭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나오면서 기존의 힘없는 머리카락들을 밀어내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거든요. 바르는 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치료 효과를 더 끌어올려줄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죠.
약용 효모나 케라틴 같은 영양제는 모발에 재료를 공급해주고 저준위 레이저나 모낭 주사 같은 시술은 모낭에 직접 에너지를 줘서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부턴 병원 치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생활 습관 이야기예요. 이건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 머리카락도 결국 우리가 먹는 걸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표를 보면 뭘 먹어야 할지 딱 감이 오시죠? 결국 핵심은 좋은 재료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겁니다. 모발의 주성분인 단백질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철분, 오메가3처럼 두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소들을 골고루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것만은 좀 피하자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굶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이건 우리 몸 입장에서 비상사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생존에 덜 중요한 머리카락부터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휴지기 탈모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죠. 운동을 한다고 머리카락이 직접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로 탈모의 주범,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겁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가볍게 걷고 햇볕 쬐고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서 탈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 하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증상들은 단순 여성형 탈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원형 탈모나 지루성 두피염 혹은 갑상선 질환 같은 다른 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보이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이 넘쳐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일상이 된 요즘이죠. 어쩌면 우리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는 건 이런 급격한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한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경고는 아닐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길고 힘든 여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 방향을 알려주는 작은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